근데 이 주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32기 2화 시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여자분들 첫인상 선택이 있었는데 순자님은 영수님. 영수님 하시고 영호님 차례에는 아무도 안 나오셨고 영숙님이 영식님 선택하셨고 영철님도 아무도 안 나오시고 옥수님은 광수님 네. 선택하시고 정숙 정희님이 상철님 영자현숙님이 경수님 이렇게 네. 선택하셨는데 돌싱분들은 차 타고 가시는 길에 빨리빨리 노선을 정하시더라고요. 정리를 빨리 하시던데 짧은 대화에서 빠르게 자기랑 맞는 거를 확실히 다른 기수보다 확실히 빠르시긴 하시더라고요. 영수님이 정숙님한테 저녁 식사 자리에서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영수님 너무 부엌 안 들어온 티가 너무 많이 나시던데 깜짝 놀랐어요. 비땡고 이거 누가 잘랐다고 하시더라고. 잘랐다고? 그 정도로 모르시면 진짜 그러니까 바쁘시니까 식사를 밖에서 많이 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거 정도도 모르면은 어디 여행이나 캠핑도 안 가보셨나봐요. 아니면 그런 것도 필요 없는 데를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당황? 그거에 분명히 조금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여성분들이 아이가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소한 것도 우리 아이에게 잘 해줄까 안 해줄까라는 것도 판단을 하실 거거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정숙님 말이 정확해요. 귀엽긴 했어요. 허당미가 있어서. 근데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 그리고 영철님 고기 처음 구워본다길래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면은 그래도 이제 사별하신 기간이 좀 있으시니까 그래서 아이들과의 시간을 좀 보내시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 좀 의외였어요. 영식님이 조금 인기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진짜 영식님이 조금 올라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순간적인 걸 수도 있어서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순자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상도시잖아요. 근데 영식님도 경상도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은 못 알아듣는 그 사투리적인 언어들 있죠. 파시래기는 저도 파절애기라고는 하긴 하는데 파시래기는 저도 처음 들어보긴 하긴 했는데 그걸 파채라고 한다면서요. 저희 경상도니까 파절애기로 가는 걸로 파시래기든 파절애기든 어쨌든 뭘 말하는지는 알겠지만 그거를 알아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통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감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광수님이랑 옥수님이 인기가 조금 많아지실 것 같던데 광수님이 이미 선점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숙소가 되게 예쁘긴 했는데 되게 가파르더라고요. 같이 차를 타고 오시기도 하셨지만 그 짐을 다른 분들은 안 올려주시는데 유일하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녁에 쌈 싸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옥수님이 싸가지고 이제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광수님도 되게 좋게 생각을 하시고 옥수님도 그런 부분에서 뭐 그렇게 나쁘게 보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서 약간 느낌이 조금 있으시죠. 네, 지금 현재로는. 또 옥수님에게 관심 있는 분이 상철님 네. 신청하셨더라고요. 네. 두 분 결이 맞으시던데요. 조금 정적이고 진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두 분 맞으실 거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도 둘만의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 대화 안에서도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흔든다 이런 게 보다는 이 사람이 나랑 결이 비슷하구나 정도인지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추후에 이제 저녁 드시고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영철님이 여기서 갑자기 나는 영자님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진짜 영자님만 기억이 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영자님만 직진하시려고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영철님은 그냥 지금 현재 다른 분들 헷갈리시는 거예요.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이름도 헷갈리고 여자분들 이름도 헷갈리고 얼굴도 헷갈리고 약간 이런 상황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약간 그렇거든요. 항상 매 시즌 시작할 때, 매 기수 시작할 때마다 한 3회차, 4회차까지 갈 때까지도 헷갈려요. 근데 이제 같이 계시니까 좀 더 빨라지시긴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날이 첫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영철님이 봤을 때는 영자님이 임팩트가 세기도 셌고 진짜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고 이게 섞였는데 이제 공공연하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난 영자님밖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모습이 영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좋죠. 나만 기억한다고?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태도 되게 마음에 든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태도 유지하라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당연히 여자 입장에선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만 보고 있다라고 느껴질 테니까. 여성분들이 그래도 많은 여성분들이 같이 계신데.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의 문제가 생깁니다. 보신 분들 아시겠죠? 영철님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모르는 사람과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연애 약간 이런 남녀가 모이는 펜션이나 이렇게 모임 장소를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겠죠?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 영철님이 술을 많이 드셨죠. 주사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했던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뭐 그거야 뭐. 근데 약간 저희가 바라본 시점에서는 조금 상대방 배려 없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술 취하면 그게 쉽진 않긴 한데 술 드시고 약간 앞에 그때 영숙님이 잠깐 앉아 계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투가 조금 공격적이셨어. 그래서 듣고 이제 순간적으로 약간 갸우뚱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뭐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거는 그 어느 누구나 조금씩은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말투가 공격적으로 바뀌신 느낌?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영자님이 그래도 이제 그만 마셔라 라고 하니까 뭐 약간 뭐 안 마시면서 그것도 실수하시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왜 들어야 되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도 영자님이 끝까지 계셔주셨어요. 근데 이 주사가 글쎄요 이게 어떤 파장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 장면을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이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서로서로 술을 좋아하는 커플이 만난다면 이게 그래도 그나마 좀 상쇄가 돼요. 그러니까 뭐 주사라던가 아니면 술을 먹는 양이라던가 이런 거는 서로서로 좋아하시면 조금의 상쇄는 돼요. 너무 과하다면 분명히 문제는 생기겠지만 하지만 근데 한쪽만 좋아하고 한쪽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이 주사는 특히나 더더욱이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영자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처음 이제 너무 기분 좋고 첫 만남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과하게 드신 거다. 이렇게 첫날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이틀, 3일째 될 때도 계속 이렇게 주사가 나오신다면 분명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제 소지가 분명히 충분히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고 영수님과 영호님이 정숙님한테 아침 대화 신청 하셨잖아요. 영수님이 먼저 대화 신청하셨는데 네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게 확실히 어디 가든 그건 있나 봐요. 나한테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나랑 대화를 해보려고 하고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이게 호감도가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만 해도 정숙님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영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휴대폰까지 들으면서 이제 그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그런 모습에서 자기를 먼저 찾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에서 또 생각이 좀 바뀌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또 지켜봐야겠죠 이것도. 왜냐면 영수님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숙님이 가장 그 이상형이 맞으신 것 같아요 느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영호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영호님은 정숙님이 먼저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타이밍이 딱 맞았던 것 같던데 근데 뭐 이 두 분은 대화 내용에서 큰 내용을 잘 못 찾았어요. 어쨌든 정숙님이 일단은 영호님과 영수님과 대화를 해봤고 상철님이랑은 안 맞다라는 걸 일단 확인하셨고 거기까지 온 게 이제 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웃겼던 장면이 있었죠. 귀인 데이트를 안 나가셨어요 영숙님이. 못 나가신 거죠. 안 나가신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영숙님이 그 전날 뭐라고 하셨냐면 자긴 잠이 많이 없다 하셨어요. 근데 소파에서 잠드셔서 못 일어나셨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귀인 데이트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한 분씩 식사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한 특권일 텐데 영수님이 이거를 놓친 게 상철님과의 이제 그거를 어떻게 되실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누군지 모르긴 하지만 글쎄요 이게 어떻게 다가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심플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왜냐면 진짜 없었던 데이트로 그냥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심플하게 없어지는 건데 좀 아쉬운 느낌이 좀 있었죠. 아니면 그날 첫날은 약간 그래도 이제 분위기나 이런 거에 취해서 잠이 안 온다고 인식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 근데 원래 진짜 잠을 별로 안 주무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먼 길 오시면 피곤하셨을 텐데 그거를 이제 뒤늦게 자기의 본인의 상황을 인지하신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잠드신 것도 새벽에 많이 늦게 잠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람 분명히 맞춰 놓으셨을 텐데 알람조차 못 들으셨으면. 근데 알람 켜놨으면 주변에 여성분들 안 일어나 계시던데. 이게 층이 달랐나? 안 깨워준 건가? 아니면 끄고 주무셨나? 아닌데 계속 울렸던 것 같은데. 알람이 그 생각보다 크게 울렸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층이든 위에 층이든 깨워줄만 한데. 그러고 안 깨워주셨네요. 인지를 못하고 계셨나봐요 다들. 안 들렸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번에 속도가 되게 크더라고. 그래가지고 인지를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